어쩌면 당신의 삶이 부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일찍 정해진 삶이란 안정적이기는 해도 조금 지루하거든요. 다른 고민 없이 정해진 대로 잘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달리 고민할 일도 없지만 무엇인가 자기 몸을 묶어놓고 살면 자유롭지 못하고 재미도 없기 마련이니까요. 출근해서 앉아있을 책상이 있으면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한낮의 햇빛을 내 마음대로 마음껏 볼 수 없기 때문에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당신과의 인연에 대해 쓴다는 것은 내게 무척 두려운 일입니다. 완벽한 의사는 세상에 없고 정신과에서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이 겪어야 했던 마음의 고통들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훌륭하고 고매한 정신과 의사라면 응당 타인과 자기 사이를 멀지도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게 심리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나는 그렇게 완벽해질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지적한다면 마음이 무척 아플 듯 합니다.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에 잠시 들렀습니다. 첫날은 식사를 제공해주지 않아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홀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노천 카페 같은 곳이었습니다. 일부러 길가 사람들을 보고 앉았는데 혼자 앉아있으니 앞자리가 비어 음식 너머로 사람들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도 사람들은 뛰지 않더군요. 우산을 든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쏟아지는 비와 빗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자니 그 광경이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지더군요. 비를 맞고 지나는 사람들이 처량해 보이거나 젖은 옷을 어떻게 말릴까를 고민하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큰 파라솔이 쓰러져서 지나던 사람이 다칠 뻔했지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보다 웃음이 나더군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는데도 오히려 재미가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내가 그냥 관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행자의 마음에도 관찰자가 가지는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를 맞고 지나가던 사람의 가족이었다면 걱정을 했겠지요. 쓰러지는 파라솔을 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파라솔을 둔 가게 주인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관찰자이고 그의 삶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편하게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감정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관찰자로 살 수 있으면 이렇게 편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바라보기만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은 훨씬 수월할 거예요. 마음 쓸 일도 더 줄어들 테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며 평정심을 유지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를 놓치게 될 것 같아요. 삶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것 같고요. 멀리서 바라보면 편하지만 진짜 마음에는 닿을 수 없겠지요. 15분 라디오 그 18번째 이야기. 저는 DJ 수정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당신이라는 안정제, 김병수 씨와 김동영 씨가 쓰신 책에서 어쩌면 당신의 삶이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라는 글을 함께 읽고 왔어요. 얼마 전에 책방에 갔다가 산 책인데 여는 글부터 너무 예뻐서 이게 약간 그런 책이에요. 김동영 씨는 소설 어쨌든 글 쓰시는 분이고 김병수 씨는 정신과 의사세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 상담을 이유로 해서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계시는 중인데 그 김동영 씨가 먼저 글을 쓰면 그 글에 덧글을 쓰듯이 김병수 씨가 위로의 글을 써주는 그런 식으로 엮어진 글입니다. 책이고요. 괜찮아요. 읽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읽어드린 부분은 약간 오프닝 부분이에요.
그 중에 김병수 씨가 쓰신 글인데 참 예쁜 것 같아서 읽어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전 잘 지냈어요. 뭐랄까, 잘 지내긴 했는데 15분 라디오 녹음이 끝나자마자 목요일쯤에 목감기하고 코감기가 아침부터 갑자기 와서 감기 기운이 확 느껴지는 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날부터 따뜻한 차 엄청 마시고 약 사서 계속 먹고 목도리 감고 자고 이래서 한 이틀 동안 고생하다가 그래도 지금은 목이 얼추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나았다고 얘기할 순 없어요. 이렇게 목에 살짝 무리가 가 있어서 지금도. 그치만 이 정도 돌아온 게 어디냐 싶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저스트 10 미닛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그냥 봄 첫사랑 하고 생각 없이 내버린 주제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같아도 새삼 첫사랑에 대해서 물어온다면 막연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첫사랑이라는 기준 자체도 사람마다 다를 뿐더러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 전합니다. 사연 함께 보고 올까요? 사귄 적은 있지만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직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해보자면 짝사랑이 있겠네요. 그 사람은 나를 동생으로 생각해서 서글프지만 언젠가 더 멋있는 사람으로 짠 변신을 해서 당당하게 고백을 해볼 겁니다. 근데 첫사랑이라니 다른 분들에게 사연이 많이 올까요? 하고 걱정까지 해주셨는데 저도 약간 이랬던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었거든요.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오랜 시간을 함께 있어 본 적은 있지만 이게 사랑일까라고 스스로 자문해보는 시간이 되게 길었었어요. 근데 막상 사랑이겠구나 싶은 사람을 만나고 지나쳐 보니까 첫사랑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소재만 생기면 아주 막힘없이 술술술 나올 수 있는 주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짝사랑 하시는 분과 잘 돼서 진심으로 사랑을 해보시길 한번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첫사랑은 연극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그 아이는 축구를 무척 좋아했고 여행을 좋아했으며 친구가 너무나 많았어요.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저보다도 좋아하는 것이 많았던 그 아이는 저에게 미안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아이를 그렇게 보내버렸네요. 지금 같았으면 한 번이라도 매달려 봤을 텐데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이 꿈 같고 소중했어요. 행복한 기억이지만 이제 그 아이를 볼 수 없기에 슬픈 기억이기도 하네요. 첫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떠오르면 그 아이가 첫사랑이 맞겠죠? 그쵸. 뭐랄까, 첫사랑의 기준이 수없이 많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참 제가 생각하는 맞는 기준인 것 같아요. 뭐랄까, 다른 사랑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랑? 그게 첫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문득 또 해봅니다. 어쨌든 지난 사랑들은 현재 혹은 미래의 사랑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연애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학 선배였던 그분이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빙수 전문점 캔모아로 쓴 걸 보고 그거 캔모아예요 라고 리플을 달았던 기억이 있어요. 다시 확인해 보려고 그 글을 찾았지만 그 다이어리는 지워져 있더라고요. 싸이월드 얘기 오랜만이네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반해버렸어요. 사실 번호만 알고 만난 적도 없던 사람이었지만 무작정 연락을 시도했고
네이트 오늘 새벽 1시쯤에 켜면 그분이 접속 중이었어요. 학교에 대해 물어보는 척 대화를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정신을 차리면 새벽 3시, 4시가 되어서 잠들곤 했어요. 그땐 카카오톡이나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여느 때와 똑같이 네이트온을 접속해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답장이 한 30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겨우 답변이 왔는데 새벽에 혼자 깨어있는데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혀서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고 귀신이 어디 있냐 하나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전화하고 있으니까 귀신도 안 나타날 거라고 다독이다가 그때서야 겨우 그분이 안정을 찾더라고요. 한 20분, 30분 통화했는데 아쉬웠어요. 그때가 새벽 5시가 넘어갈 때였나? 너무너무 피곤해서 먼저 물어봤죠. 안 자냐고.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원래 일찍 자. 그럼 왜 맨날 제가 들어와 있으면 있었어요? 그냥 과제하려고. 그럼 과제해야지 왜 맨날 저랑 네이트온 해요? 너라서 그런가 보지. 그 마지막 말을 치고 나서는 그분이 막 엔터를 쳐서 채팅방을 막 가려버리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 네이트온으로 계속 연락은 했어요. 그러다가 약속도 잡았고 얼굴도 몇 번 보게 되어서 친해진 이후에는 재밌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제 첫사랑이었어요. 참 뭐랄까 소설 같은 얘기네요. 사실 1부랑 2부랑 두 개 나눠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길면 중간에 자르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15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2부는 아쉽지만 저만 열람하겠습니다. 네이트온 얘기, 싸이월드 얘기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저도 고등학교 초반까지는 그걸 되게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대화명 바꾸고 글씨체 바꾸고 색깔 바꾸고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던 게 되게 추억이었는데 새삼 다시 생각나고 좋네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다른 사람의 첫사랑 이야기는 막 설레고 아이고 막 부럽구만 이랬다면 제 이야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첫사랑과 평생 갈 줄 알았거든요. 서로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다해 서로를 대하고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가면서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무너지는 걸 느끼면서 굿바이를 하게 됐지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죠. 첫사랑은 오래 영원히 못 간다. 첫사랑은 깨진다? 언젠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네요. 처음이라 서투르기도 하고 그만큼 마음이 힘들었을 테니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의 첫사랑은 언제나 이야깃거리가 되지만 얘기를 해도 아련하고 소중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한 이야기를 저한테 오늘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물이 필요해서 물을 이번 방송 내내, 녹음 내내 계속 마시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려요. 제 첫사랑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절대 선곡은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를 들고 왔어요. 고 유재하 씨의 노래이고요. 여러 가수분들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유재하 씨 버전이 저는 아직 제일 좋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가듯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돼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떠주 가리워진 나의 길. 노래 부르니까 또 목이 딱 티가 나지 않나요? 원래 이거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성 안 섞어도. 여튼 가사도 예쁘고 되게 멜로디가 제가 좋아하는 멜로디예요. 원곡으로 꼭 들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절대 선곡은 이렇게 마치고요. 네, 바로 이어서 다음 방송 Just 10minute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곧 3월이잖아요. 믿긴 싫지만 저는 복학을 할 테고요. 곧 입학할 새내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선배의 입장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새내기에 관련된 뭐 예쁜 추억이라던가 잊고 싶은 기억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이제 새내기가 들어오면 16학번인가요? 아우, 대단하네요. 여튼 다음 주제는 이렇고요. 19번째 방송에서 만나요. 사연은 언제나 그랬듯이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고마워요. 전 수정이었고요. 다음엔 더 건강한 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